혹시 요즘 이런 느낌을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분명히 하루 종일 무언가를 하긴 했는데 저녁이 되어 침대에 누우면 가슴 한켠이 텅 비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잠을 8시간씩 자도 아침에 눈을 뜨면 여전히 피곤하고, 주말에 푹 쉬어도 월요일이면 또다시 무거운 몸을 끌고 일어나야 하는 그런 날들. 사람들은 그런 우리에게 말합니다. 비타민을 챙겨 먹어라, 운동을 해라, 잘 먹고 잘 자라.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어떤 처방도 우리의 깊은 곳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느끼는 그 피로는 사실 몸의 피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영혼의 피로입니다. 내가 나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아주 깊고 오래된 신호인 것이지요. 스위스의 정신의학자 칼 융은 이런 상태를 두고 인간이 자기 자신과 멀어졌을 때 나타나는 가장 정직한 증상이라고 보았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누군가가 원하는 삶, 사회가 인정하는 삶, 부모가 자랑스러워할 삶, 그렇게 내가 아닌 누군가의 모습으로 매일을 버티고 있을 때 우리의 무의식은 비명을 지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비명은 큰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조용한 무기력으로 다가옵니다. 이유 모를 슬픔으로 갑자기 눈물이 나는 순간으로 사람들 속에서 더 외로워지는 그 묘한 감정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 바로 그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그 피로의 진짜 이름,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당신을 다시 살아나게 할 단 하나의 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누군가의 기대를 안고 자라기 시작합니다. 아기 때는 그저 웃고 울기만 해도 사랑받았던 그 순수한 시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어떤 행동을 하면 칭찬을 받고, 어떤 모습을 보이면 혼이 나는지를, 어떤 감정은 표현해도 되고 어떤 감정은 숨겨야 하는지를 아이는 매우 빠르게 학습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사랑받기 위해서, 버려지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자기 자신의 일부를 조금씩 떼어내기 시작합니다. 너무 시끄럽다고 혼이 났던 그 아이의 활기, 너무 예민하다고 핀잔을 들었던 그 아이의 섬세함, 너무 욕심이 많다고 야단 맞았던 그 아이의 야망, 너무 게으르다고 비난받았던 그 아이의 휴식에 대한 갈망, 이 모든 것들이 마음의 깊은 지하실로 내려가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새로운 누군가가 자리를 잡습니다. 가족이 원하는 나, 학교가 원하는 나, 사회가 원하는 나. 칼 융은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 만들어낸 이 사회적 얼굴을 페르소나라고 불렀습니다. 페르소나는 본래 고대 연극에서 배우들이 쓰던 가면을 가리키는 말이었지요. 우리는 모두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그것은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가면이 없다면 우리는 사회 속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우리는 각기 다른 얼굴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문제는 그 가면을 너무 오래, 너무 깊게 써온 나머지 어느 순간부터 그 가면이 진짜 자신이라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비극이 시작됩니다. 한국 사회에서 자라난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어릴 때 그림을 그리는 것이 너무 좋았던 아이가 어느 날 부모님으로부터 그런 거 해서 어떻게 먹고 살려고 그러냐는 말을 듣고 조용히 붓을 내려놓는 일. 노래를 부르는 것이 인생의 전부였던 청년이 안정적인 직업을 가져야 한다는 주변의 압박 속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점점 잃어가는 일. 누군가를 사랑했지만 집안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 마음을 접어야 했던 일. 우리는 그렇게 수많은 작은 자기 자신들을 떠나보내며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철이 드는 일이라고 배웠습니다. 현실을 직시하는 일이라고, 어른답게 사는 일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융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과 헤어지는 일이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우리는 영혼의 일부를 포기해야 했고, 그렇게 포기된 부분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무의식 깊은 곳으로 내려가 어두운 방에 갇혀 언젠가 다시 햇빛을 보게 될 날을 조용히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그 어두운 방의 무게가 무거워질수록 우리는 점점 더 피곤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매일같이 그 무거운 방의 문을 닫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진짜 나를 보지 않기 위해, 듣지 않기 위해, 느끼지 않기 위해 우리는 엄청난 에너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매일 느끼는 그 이유 없는 피로의 정체입니다. 윤근 이 어두운 방에 갇힌 우리의 일부들을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림자는 단순히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림자는 내가 인정하지 않은 나의 모든 부분입니다. 너무 강해서, 너무 약해서, 너무 솔직해서, 너무 욕망이 커서, 너무 예민해서, 너무 차가워서, 사회와 가족이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거부한 나의 일부들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림자 속에는 단지 부정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너무 빛난다고 두려워서 숨겨버린 재능, 너무 큰 꿈이라서 포기해버린 열정, 너무 깊은 사랑이어서 외면해버린 마음, 이 모든 빛나는 부분들도 그림자 속에 함께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자를 외면한다는 것은 단지 우리의 어두운 면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모든 가능성, 모든 생명력, 모든 진짜 빛까지도 함께 외면하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그림자를 억압하며 사는 사람은 점점 색깔을 잃어갑니다. 표정이 사라지고 감정이 둔해지고 어떤 것에도 깊이 있게 반응하지 못하게 됩니다. 분명히 살아있는데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거울을 봐도 거기 비친 사람이 정말 나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친구를 만나도, 가족과 함께 있어도 어디에서도 진짜로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단절감이 결국 가장 깊은 곳에서 우리를 갉아먹는 그 피로의 진짜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느 정도 인생을 살고 나면 한 번쯤 거대한 의문에 부딪히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삶이 정말 내가 원한 삶이었나? 좋은 학교를 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좋은 집을 사고, 좋은 부모가 되고, 그렇게 사회가 그려준 지도를 따라 충실하게 걸어왔는데 어느 순간 멈춰서서 둘러보면 이상하게도 마음 한켠이 공허합니다. 분명히 잘 살아왔는데, 분명히 누가 봐도 성공적인 인생인데 왜 이렇게 텅 빈 것 같을까? 윤근 이 시기를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인생의 전반부와 후반부를 다르게 보았는데, 전반부는 사회 속에서 자리를 잡고 페르소나를 구축하는 시기라면, 후반부는 그 페르소나를 벗고 진짜 자기 자신을 만나러 가는 시기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40대, 50대에 이르러 갑자기 길을 잃은 듯한 느낌을 받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이 우리에게 보내는 가장 분명한 신호입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네가 진짜로 원하는 삶으로 돌아오라는 신호. 이제는 그만 가면을 벗고
그 가면 뒤에서 오랫동안 기다려온 진짜 너 자신을 만나러 가라는 신호. 그러나 우리는 이 신호를 종종 잘못 해석합니다. 우울증이 왔구나. 갱년기인가? 호르몬 문제인가? 운동이 부족한가? 영양이 부족한가? 우리는 그 모든 외부적인 원인을 찾으며 정작 가장 중요한 내면의 목소리는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공허함, 그 우울함, 그 피로감은 결코 당신이 잘못되었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이 너무 오래 잘못된 방식으로 살아왔다는 신호입니다. 다시 말해, 그것은 병이 아니라 치유의 시작입니다. 영혼이 아직 죽지 않았다는 증거이며 진짜 당신이 아직 그 안에서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만약 영혼이 완전히 죽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공허함조차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상태입니다. 당신이 지금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낀다면 당신은 이미 회복의 첫걸음을 떼고 있는 것입니다. 윤근, 이 회복의 여정을 개성화라고 불렀습니다. 개성화라는 말은 자칫 자기중심적이라거나 이기적인 것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윤기 말한 개성화는 그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개성화란 내가 가진 모든 측면을 빛도 그림자도 강함도 약함도 사랑도 분노도 성공도 실패도 그 모든 것을 통합하여 하나의 온전한 존재가 되는 과정입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이 되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여정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정의 시작은 우리가 평생 외면해온 우리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림자와 마주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평생 부끄러워하고 숨겨온 자신의 부분들을 조용히 들여다보는 일입니다. 내 안에 있는 질투심, 분노, 욕망, 두려움, 게으름, 이기심, 슬픔, 그리고 그 모든 것들 너머에 있는 너무 빛나서 두려웠던 나의 가능성까지. 그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마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번에 하나씩 천천히 따뜻한 시선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누군가에게 강한 분노를 느낀다면 그 분노가 단지 그 사람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 사람이 당신 안에 어떤 것을 건드린 것일까요? 당신이 누군가를 유난히 부러워한다면 그것은 어쩌면 당신이 살고 싶었지만 살지 못한 어떤 모습이 그 사람 안에서 보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윤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서 보는 것이 사실은 우리 자신의 무의식에 있는 것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림자를 마주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 강하게 반응하는 그 지점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 강한 반응 뒤에는 거의 항상 내가 외면해온 나의 일부가 숨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발견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그 부분은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는 그림자가 아니라 우리에게 힘을 주는 동맹이 됩니다. 한국의 많은 어머니들이 자식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오셨습니다. 자신의 꿈, 자신의 욕망, 자신의 시간을 모두 가족에게 바치고 어느 순간 빈 둥지가 되어 자식들이 모두 떠나간 집에 홀로 남았을 때 갑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생 누군가의 아내였고 누군가의 어머니였고 누군가의 며느리였지만 정작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는 한 번도 진지하게 물어본 적이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깨달음의 순간은 무척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너무나 소중한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이야말로 진정한 자기 자신을 만나러 가는 여정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윤근,
인생의 후반부야말로 진짜 자기 자신이 되는 시기라고 이해했습니다. 전반부에 우리는 사회가 요구하는 역할을 수행하느라 바빴다면 후반부에는 그 역할의 무게를 내려놓고 영혼이 진짜로 원하는 것을 따라가는 시기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여정에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70이 되어서도 80이 되어서도 우리가 진짜 자신을 만나러 가는 그 발걸음은 언제든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여정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멈춤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래, 너무 빠르게 달려왔습니다. 무언가를 끊임없이 해야 한다는 강박, 무언가를 끊임없이 성취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시간조차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모든 외부의 소음으로부터 잠시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구의 메시지도 보지 않고 어떤 책이나 영상도 보지 않고 그저 자기 자신과 함께 머무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불편할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죄책감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토록 오랫동안 무언가를 해야만 가치가 있다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을 견디며 그 자리에 머물러 보십시오. 그 침묵 속에서, 그 비어있음 속에서 아주 작고 조용한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그동안 외면해온 당신 자신의 목소리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꿈에 귀를 기울이는 일입니다. 윤근 꿈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꿈이 무의식에서 의식으로 보내는 가장 정직한 편지라고 이해했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을 때는 사회적 가면을 쓰고 있기 때문에 무의식이 말을 걸 틈이 없습니다. 그러나 잠이 들면 그 가면이 잠시 벗겨지고 우리의 무의식이 비로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꿈입니다. 꿈은 종종 이해하기 어렵고 이상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우리가 미처 알아차리지 못한 우리 자신에 대한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꿈을 기록하는 습관을 가져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침대 옆에 둔 작은 노트에 기억나는 꿈의 조각들을 적어보십시오. 처음에는 단편적이고 무의미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달, 두 달, 년이 지나 그 기록들을 다시 들여다보면 그 안에서 어떤 패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같은 인물이 반복해서 등장하거나 같은 장소가 자꾸 나타나거나 어떤 감정이 일관되게 흐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영혼이 당신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창조적인 표현의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융 자신도 인생의 어느 시기에 깊은 위기를 겪었을 때 그림을 그리고 돌을 깎고 글을 쓰면서 자기 자신을 다시 발견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창조적인 활동을 할 때 우리는 논리와 이성의 통제를 잠시 내려놓고 무의식과 직접 대화하게 됩니다. 그것이 꼭 예술 작품일 필요는 없습니다. 정원을 가꾸는 것도, 음식을 만드는 것도, 일기를 쓰는 것도, 노래를 부르는 것도, 춤을 추는 것도 모두 창조적인 표현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결과를 위한 활동이 아니라 과정, 그 자체를 위한 활동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저 그 순간 안에 머물면서 당신의 손과 마음이 가는 대로 따라가 보십시오. 그 안에서 당신은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어떤 것을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진정한 연결의 회복입니다. 우리는 종종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 외로움의 진짜 원인은 사람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페르소나끼리 만나서는 진정한 연결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면을 쓴 채로 만나는 만남은 아무리 많이 해도 우리를 채워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공허하게 만들 뿐입니다. 윤근 우리가 진정으로 누군가와 연결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과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고 이해했습니다. 자기 자신과 단절된 사람은 다른 누구와도 진정으로 연결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지고 자기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자기 자신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일, 그 일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후에 우리가 만나는 관계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질감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깊이 채워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중요한 것은 고통을 회피하지 않는 일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고통을 피하려고 합니다. 슬픔이 올라오면 술을 마시거나 영상을 보거나 쇼핑을 하면서 그 감정을 덮어버립니다. 분노가 올라오면 더 바쁘게 일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비난하면서 그 감정을 흩어버립니다. 그러나 융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회피된 감정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무의식 속으로 깊이 가라앉아 더 큰 그림자가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가장 약해진 순간에 더 큰 모습으로 우리를 덮칩니다. 그래서 윤근 우리에게 다른 길을 권유합니다. 그것은 그 고통을 견디며 그 안에 머물러 보는 길입니다. 슬픔이 올라오면 그 슬픔을 끝까지 느껴보십시오. 분노가 올라오면 그 분노가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지 들어보십시오. 두려움이 올라오면 그 두려움이 보호하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십시오. 모든 감정에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순간 그 감정은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동맹이 되어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 인도합니다. 여섯 번째는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용기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가장 어려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너무 많은 거짓말을 자기 자신에게 해왔기 때문입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행복해. 이것이 내가 원했던 거야. 이렇게 사는 것이 옳아. 그러나 정말 그런가요? 마음 깊은 곳에서 정말 그렇게 느끼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렇게 느껴야 한다고 자신을 설득해온 것은 아닌가요? 진짜 자기 자신을 만나는 첫걸음은 그 모든 자기 기만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마주하는 일입니다. 나는 사실 외롭다. 나는 사실 두렵다. 나는 사실 이 삶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나는 사실 다른 것을 원한다. 이런 진실들을 인정하는 것은 무척 아픕니다. 그러나 그 아픔을 통과해야만 우리는 비로소 진짜 변화의 가능성을 만나게 됩니다. 거짓 위에 세워진 행복은 결코 단단할 수 없습니다. 진실을 마주한 자리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짜 행복의 토대를 놓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개성화의 여정은 결코 다른 사람을 떠나거나 사회를 등지는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어떤 분들은 진짜 자신을 찾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윤근 결코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자신이 된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속한 자리에서 더 깊이 있고 진실되게 존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산속에 들어가는 것이 답이 아니라 같은 자리에 있더라도 그 자리에서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답입니다. 같은 가족과 함께 있더라도 그 안에서 더 진실된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답입니다. 그러니까 개성하는 도피가 아니라 깊어짐입니다. 떠남이 아니라 머무름입니다. 다만 그 머무름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질감을 가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여정이 결코 끝이 없다는 점입니다. 윤근, 개성화를 완성되는 어떤 상태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평생 계속되는 과정이며 우리가 살아있는 한 끊임없이 새로운 그림자가 나타나고 새로운 통합의 과제가 주어지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깨달음에 도달했다고 외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매일매일 조금씩 더 자기 자신에게 가까워지는 그 작은 발걸음을 이어가면 됩니다. 어떤 날은 잘 걷고, 어떤 날은 넘어지고, 어떤 날은 뒤로 물러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여정의 일부입니다. 완벽함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완벽함은 페르소나의 언어입니다. 진짜 자기 자신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진짜 자기 자신은 그저 온전할 뿐입니다. 빛과 그림자를 모두 가진, 강함과 약함을 모두 가진, 사랑과 분노를 모두 가진 그 모든 모순을 품은 채로 그저 존재하는 하나의 온전한 존재. 그것이 우리가 향해 가는 곳입니다. 가끔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렇게 진짜 자신이 되면 무엇이 달라지는가요? 행복해지나요? 성공하나요? 융의 답은 아마도 이러할 것입니다. 그것은 행복해지는 일이 아니라 살아있게 되는 일입니다. 성공하는 일이 아니라 진짜가 되는 일입니다. 진짜 자신이 된 사람의 삶은 더 이상 가벼운 환희와 무거운 절망 사이를 오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삶에는 어떤 깊은 평온함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기쁨이 와도 그것에 휩쓸리지 않고 슬픔이 와도 그것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모든 감정을 다 느끼면서도 그 감정의 뿌리에는 흔들리지 않는 어떤 것이 자리 잡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자기 자신입니다. 그것은 어떤 환경에서도 변하지 않는 우리의 중심입니다. 그 중심을 찾은 사람은 더 이상 외부의 인정에 목말라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사랑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더 이상 사회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 자신을 비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그저 자기 자신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존재 자체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깊은 영감이 됩니다. 당신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다면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어쩌면 오랫동안 당신의 영혼이 보내온 신호들을 이제는 들을 준비가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동안 너무 많이 지쳤습니다. 그동안 너무 많은 가면을 썼습니다. 그동안 너무 많은 자신의 일부를 부정해왔습니다. 이제는 그만해도 됩니다. 이제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 무거운 가면을 하나씩 내려놓아도 됩니다. 그렇다고 모든 가면을 한꺼번에 벗어던질 필요는 없습니다. 사회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가면들은 여전히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혼자 있을 때, 거울을 볼 때, 잠들기 전 침대에 누웠을 때, 그 순간만큼은 가면을 내려놓고 진짜 자신과 만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그 작은 만남들이 쌓이고 쌓이면 어느 순간 당신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가면 뒤에서 그토록 오랫동안 당신을 기다려온 진짜 당신을, 그리고 그 진짜 당신은 결코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진짜 당신은 당신이 평생 찾아왔던 그 모든 것의 답을 이미 알고 있는 존재입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평화가 무엇인지, 의미가 무엇인지, 그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다만 그 존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법을 배워가는 중일 뿐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끝에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잠시 눈을 감고 당신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미안하다고. 그동안 너의 목소리를 듣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그동안 너를 외면해서 미안하다고. 그동안 너에게 다른 사람이 되라고 강요해서 미안하다고. 그리고 이렇게 약속해 보십시오. 이제부터는 천천히 너에게 귀를 기울이겠다고. 이제부터는 너의 모든 부분을, 빛도 그림자도 강함도 약함도 모두 사랑해 보겠다고. 이 작은 약속이 어쩌면 당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약속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평생 처음으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하는 진심 어린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피로는 게으름이 아닙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공허함은 부족함이 아닙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슬픔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모두 당신의 영혼이 당신에게 보내는 가장 깊은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이제는 돌아오라는, 이제는 진짜 자신으로 살아가라는 그 따뜻하고도 단호한 부름입니다. 그 부름에 응답하십시오. 당신은 그럴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진짜 자신으로 살아갈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어느 길목에서 우리는 또다시 이렇게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부디 자기 자신에게 가장 따뜻한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